시작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BJ 톨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늘 정말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분석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성상훈 대표님 모십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대표님 BJ 톨 방송에서는 예. 제가 이제 연설한 걸 갖다가 편집해서는 많이 올렸는데 예. 네, 이렇게 모시게 된 것도 처음인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예. 올리시는지. 예. 예. 어떻게, 어떻게 연설 비용 주십니까? 드려야죠. 아,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예. 자, 오셨는데요. 야, 우리 국민들에게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예. 성상훈 대표님 자기 소개를 좀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지난 5년 동안 그 있죠.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국제정세 방송을 쭉 하면서 중국이 무너지고 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고 계속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예. 네.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이제 언론사입니다. 언론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중국 깨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리고 북한 마약이 이제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 전라도 조폭들 쪽으로 들어오고, 그걸 뒤를 봐주는 게 전라도 경찰이고, 청와대, 윤총경, 이 민주당 이쪽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윤희금 말하는 거죠? 예. 버닝썬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방송을 하니까 혐오 조장한다 해가지고 광고비 안 나온 지 한 5년 됐습니다. 근데 다 빚내가지고 네. 마이너스 끌고 이래가지고 네. 딱 이 애국 2번만 했다가는 진짜 지마체 날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네. 힘듭니다. 예. 네. 그럼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됩니까? 아니 저를 도와주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비밀 공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밀 공개사. 예. 저희가 지금 제가 방송을 하다가 네. 한 4, 5개월, 한 5, 6개월 방송을 지금 조용히 안 하고 어디론가 잠적을 했습니다. 네. 어디서 뭐 하고 있냐면 자유민주당 우리 예. 이번에 이게 책이 나와서 이제 보이나요? 네. 전 공안검사 하셨던 네. 그 고영주 검사죠. 이분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재인한테 소송 당해가지고 결국은 이겨가지고 우리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는데, 이번에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이 책이 나왔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여요. 책 좀 사시기 바랍니다. 예. 책 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점에 그냥 치면 되는 겁니까? 서점에 아마 다음 주부터 나오지 싶은데요. 네. 자유민주당 네. 717-1948 전화하시면 돼요. 네. 717-1948 홈페이지 가시면은 전화번호 있으니까. 고영주 변호사님 하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별로 안 유명하신 것 같아요. 간첩단나, 그리고 문재인과 맞짱 떠서 최초로 이기신 분, 이렇게 네. 지금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나가면은 예. 사람들이 저한테만 자꾸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대표님한테 인사를 안 해가지고 그래. 내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우리 고영주 대표님 이렇게 생겼거든요.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인사 좀 해주시고요. 예. 아니, 그나저나 문재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문재인이가 했던 짓이 완전히 이자는 김정은의 따까리, 신입평의 개, 완전 간첩짓 이렇게 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은 언제 지금 깜빵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게 비밀 공작 사업을 하는 게, 저희가 밖에서 이게 언론으로 백날 떠들고 시민단체로 해도 속된 말로 현수막 하나 붙이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당이 이제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말은 좋아 태극기 애국 세력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현수막 달고 신문에 광고 내는 게 그게 전부 다였지. 근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저는 서울시청 공무원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했고, 민간기업에서 기획, 영업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도 새로 만들고,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쭉 만들고 하면서 이제 당을 조금 이렇게, 키웠죠.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이 자유민주당에서, 자유민주당에서 뭘 했냐면은, 지난 10월 달에요. 문재인을 통계 조작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통계 조작 등 업무 방해 등등 해가지고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하니까 네. 공수처에서 10월 말에 대검으로 이첩했다고 그 공문이 왔어요. 예. 공문이 와가지고 보니까는 그 다음부터 전직 통계청장을 소환하고 여기저기 압수수색하고 예. 막 이제 수사에 불길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1년 넘게 떠들어도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다 하지만은 전혀 씨알이 안 먹혔는데 이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님이 서울대 화공과 출신입니다. 또 충남 보령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고향이 충청도죠. 그리고 이제 또 서울대 선후배고 그리고 검사 공안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 하에 그 참모들이 전부 다 검사들 아닙니까? 서울대고. 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당에서 고발장 딱 때리니까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수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자유민주당에서 신문 광고 쫙 내고 통계조작 수사하라 그리고 전국에 현수막 걸고 그렇게가 여론 작업하고 수사 의뢰하고 하니까는 이 대통령실에서도 힘을 받고서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실은 비밀 공작입니다. 비밀 공작. 비밀 공작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가 얘기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출마하고 이게 아니고 뭐 대통령 출마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국민들이 밖에서 팽을 떠들어도 네. 이게 뭐 씨알도 안 먹히는데 정당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고발장 때리고 현수막 걸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죠. 그리고 고영주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네. 알게 모르게 그 후배들이 네. 선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딱 전설의 검사 후배들. 검사 후배들 다 대통령실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십시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갑자기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야, 충청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네. 고영주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눈치를 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당에서 고발장을 딱 넣으니까, 네. 바로 그냥 이제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그 밑에 후배들한테 전화 한 통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신문 광고를 내면은 뭐 네. 대통령을 안 보겠습니까? 다 보지. 다 보지. 예. 네. 조선일보, 뭐 문화일보 내면 밑에 검사들 뭐 국정원이고 뭐 다 보겠죠. 네. 그러니까는 뭐 기자들도 볼 거고 하니까 여론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압력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비밀 공작인 겁니다. 이런 게 비밀 공작이다. 그죠? 아니, 국정원만 비밀 공작하는 게 아니고, 예. 민간인들도 비밀 공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당을 통해가지고. 예. 그죠? 지금 대한민국의 어쨌든 뭐 현수막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예.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당입니다. 예, 자유민주당인데, 여러분이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네. 그 통진당 해산 사례도 들어있고, 통진당 해산도 고영주 대표가 비밀 공작을 해가지고 고영주 대표가 하신 겁니까? 예. 실무자로서. 그러니까 아니 한 청년도 그렇고 한 청년 해체도 그렇고 그 정교조를 갖다가 이 이적성을 밝힌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 고영주 대표가 공안검사로 있을 때 다 했더만요. 근데 예. 그때는 잘하셨는데 또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그래. 통진당 아류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여쭤보니까 예. 그 통진당 아류들을 이게 박살내라고 다 잡아들이라고 그 검찰에다가 이 고소를 또 고발하고 막 이게 전화도 하고 막 그랬대 후배들한테. 예. 근데 애들이 안 움직이더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민정수석실에 우병우가 그거를 안 했다 하더라고. 그 왜 안 했는가? 그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게 통진당 해산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그 잔당들 바퀴벌레들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 다 잡아들으려고 하니까 골병이 드는 거죠. 예. 근데 그때 그거를 못 잡아들여 놓으니까 그놈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그 주동 세력이 돼가지고 뭐 중고생 혁명정부도 끌고 나오고 온 데서 작업해가지고 다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영주 대표만이 아니라 검사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은 나라가 이렇게 절단나고 대통령이 저기 감옥 가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는 검사들이 내 탓이요 하고 이 가슴을 치고 검사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어도 예. 역시 성상훈 대표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책을 좀 많이 사셔야 됩니다. 이게 네. 다음 주부터 네. 그 서점에 팔리고 왜 책을 파냐면 네. 우리가 현수막 달라고 하면 돈 많이 들어. 아니 신문 광고 내면요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 비싸. 조선일보 더럽게 비싸. 그거 하면은 네. 한 돈 1,000만 원 넘게 깨져요. 그 현수막 달고 하면요 현수막 다시는 분들은 뭐 생으로 답니까? 네. 다
그거 하고 현수막 한 장 하면 돈이 비싸잖아. 그러면 거기 한 번 그렇게 세트로 나가면 돈이 뭐 1, 2천만 원 금방 나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당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고영주 대표가 집 팔았지. 집 팔았습니까? 고향에 있는 집 팔았다 하더라고. 고영주 대표께서 직접. 예. 아, 그리고 그분 가족들 이래저래 해가지고, 야, 씨,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씩 당비로. 자기 아들 이렇게. 가족들 뭐 해가지고. 당비로 한 100만 원씩. 달에, 야. 고영주, 우리 현수막 걸고 해야 되는데, 신문 광고, 문재인이 잡아들으려면 신문 광고 앞으로 계속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당 당원가입 한 달에 네. 10,000원이거든요. 아니, 1,000원, 2,000원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돈이 안 모이니까, 예. 그 권리당원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정도는 해야지. 1,000명 모이면은 그 신문 광고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후원도 좀 하시고, 자유민주당 당원 가입하시면 그 돈으로 우리가 현수막 걸고, 네. 신문 광고 때리고 해가지고 문재인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사주십시오. 신문 광고가 커요 보니까. 책을 네. 좀 많이 사주십시오. 책 제목이 다시 한번. 과연 누가 네. 공산주의자인가? 이러면 댓글로 여러분이 누군지 알지. 문재인이라고 뭐 다 쓰실 거 아는데, 그 문재인 플러스 뭐 재명이도 있고, 이재명도 뭐 있고 뭐 그죠? 종석이도 있고, 뭐 인영이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예. 벌써부터 시원시원합니다, 여러분들. 네. 시원시원한데. 댓글이 올라옵니까? 예,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아이고,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이재명이가 지금 아. 이재명 뒤에는 또 예. 경기 동부연합 세력이라든가 있는 게 우리가 예. 뭐 다 공공연 사실인데 예. 이재명이가 계속 차기 대권에서 계속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이 많이 따라왔다. 예. 오차범위내까지 왔다. 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제가 질문드리고 예. 싶은데 한동훈 신드롬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 거품입니다, 거품. 거품이다. 예. 예. 거품인데, 왜냐면, 자기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지 세력이 그냥 뭐 잠깐 여기 언론에 나오는 그런 세력이 아니고, 공고한 이 정통 보수적 가치 이승만, 박정희부터 쭉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들이 밑받침이 돼야 되는데, 건국 세력들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 가지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네. 검증이 된 바가 없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태블릿 PC 관련해가지고 그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죄에 대해가지고, 이 사과를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결국 정통 보수 세력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죠? 그게 한동훈 장관으로서 필요하다. 그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종북 주사파가 이 나라를 망가뜨렸다는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고 팩트가 틀렸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이 나라를 망가뜨린 게 아니고 정통 보수 세력 주인들이 집 청소를 안 한 겁니다. 부패한 기득권 그 세력들.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젊은 사람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미래 세대한테 역사 교육 안 시키고 국제 정세 교육 안 시키고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정치 세력을 키워가지고 발굴해가지고 기초 밑바닥부터 네. 구의원, 시의원부터 해가지고 10년, 20년에 걸쳐가지고 네. 정치인으로 양성시키고 하는 그 커리큘럼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해가지고 바퀴벌레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바퀴벌레를 생기게 한 그 쓰레기통을 청소 안 한 주인이 나쁜 거지. 네. 그 바퀴벌레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가 이 집을 무너뜨렸다 하는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집주인이 집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은 저 이재명이가 예. 자꾸 계속해서 좌파 쪽에서 예. 독보적으로 지금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뒤에 경기 동부 연합이 있습니다. 예. 예, 경기 동부 연합이 이제 숨어 있는데 예. 그 뒤에는 북한이 있을 거고 그 뒤에는 중국이 있고 또 민노총 다 이렇게 연결돼 있죠. 쟤는 굳건한 그런 지지 기반. 그죠? 저기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의 그 정통성을 자기 그 한 몸에 다 갖고 있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이를 밀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선언문에 선언했는데 사인하고 왔죠. 네. 그거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통일, 북한을 한국이 흡수 통일하는데 우리가 합의한다, 동의한다 하고 공식적으로 문서에 서명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지구나. 그러니까 네. 북한이 무너져 버리면 중국이 같이 무너져요. 네. 그 밑장 빼기 하면은 뭐 1층이 무너지면 2층, 3층 다 무너지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하고 중국에서는 지령이 내려온 거야. 윤석열 예. 제거하라고. 예. 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아야 예. 됩니까? 지금 윤석열 예. 대통령을 어쨌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윤석열 예. 대통령이 싫으나 저거나 예. 뭐 많은 분들이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싫으나 저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친리 반중 기조를 확실히 네.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뭐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해야 되고, 일단은 뭐 싫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대통령 내려가고 나가지고 네. 돌을 던지더라도 그때 던지더라도 뭐 지금은 뭐 좀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네. 아, 지금 앞에 관중들이 계시는데. 아, 너무 많이 갑자기 많이 오셔서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아, 씨. 예. 예. 아, 박수 쳐도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요거 책 사세요, 책. 예. 저희가 요 책 팔아가지고 현수막, 예.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요거 책 사가지고 책 팔아가지고 저희가 예. 그 전국에 현수막 붙이고 자유민주당에서 현수막 붙이고 네. 신문 광고 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민주당 사무차장입니다. 네. 예, 뭐 대변인 겸 사무차장 겸 예. 자, 요거 예, 북한 뭡니까? 위성 예. 5월 달에 발사를 했는데 1차 위성에서 한국산 전자부품이 나왔다. 예. 야, 요거에 대해서 이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때 평양에 뭐 공연한다고 MBC 방송국부터 해가지고 방송 차량들이 많이 올라갔다. 방송 장비를 다 놓고 왔습니다. 네. 그럼 MBC 방송 차량 뭐 놓고 왔다고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그 방송 차량 자체가 미사일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송 그 마이크 안에 들어가는 그 산업용 PC, 네. 산업용 그 반도체 그런 것들이 미사일 부품에 들어가는 거고 그 카메라 렌즈 있죠. 네. 렌즈가 그 시커입니다. 시커. 그 미사일이 앞에 돌아가면 빙빙 돌면서 눈처럼 이 타겟을 딱 찾아가는 그 시커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북한에 놓고 온 장비들이 이제 그런 미사일이라든지 위성 발사하는데 수백 개의 그런 산업용 반도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원장한테 지시해가지고 야 이거 방송 장비들 넘어간 거 이거 찾아와 지시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지시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옆에 참모들이 문재인하고 연결돼 있는 참모들이 많다는 거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실에. 예. 지금 그래서 최근에 국정원의 예. 어떤 인사 사태 예. 이런 게 지금 나왔는데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국정원의 인사 이 문제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네. 예. 그 사람은 네. 그 MB 정권에서 그 행정관을 하고 집에 가면서 퇴임하면서 국정원 기밀문서를 가지고 나가고 네. 그리고 저기 기무사 기밀문서를 가지고 나갔다가 벌금 300만 원 맞았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데 자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그 간첩이지. 그 기밀문서를 왜 들고 나가. 예. 민간인이. 그러면 그 기밀문서는 어디로 갔겠어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어디로 갔겠지. 혹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약점 잡혀가지고, 야, 다른 기밀 갖고 와 해가지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허위 정보를 제공하든지, 네. 기밀을 빼내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벌금 300만원 맞은, 기밀 유출 범죄자를 갖다가 대통령실에 앉히고 있으면은,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이 무슨 기밀 유출을 하든지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벌할 거냔 말입니다.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큰 책임이 있는 게 그런 결격적 하자가 있는 사람을 국가안보실에다가 앉혀놓고 또 아크레비스톤과 같은 아파트에 산대. 뭐 사우나를 같이 간다는 뭐 루머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루머가 네.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좀 쳐내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쳐내야지. 그러니까 국정원도 마비가 되는 게 지금 문재인이가 USB를 넘겼잖아요. 네. 그 안에 지금 경수로 관련 지금 자료가 들어있다. 그리고 한국의 무기 관련 자료가 들어있다. 그 은행이나 이런 데 해킹할 수 있는 자료, 암호화폐 관련 자료, 우리나라 저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 그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또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면 그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지 우리가 방어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 원전을 해킹할 수 있는 해킹 코드가 들어있으면 원전이 후방에서 뻥 터지면 부산, 경남, 울산 다 죽는 건데 왜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미안한 이야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USB를 수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상
직무유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방기했고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탄핵 사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신이면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를 찾아오라고 지시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당신은 탄핵 사유다. 왜? 대통령으로서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될 의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다. 그렇게 나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 야당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넘겼잖아. 네. 그러니까 말은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그 USB가 넘어갔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우리 은행을 턴다든지 선관위를 턴다든지 지금 우리 저기 중앙 행정 전산망이 지금 일주일에 3번이 다운된 거 아닙니까? 말은 장비가 오래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해킹을 했겠지. 어?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 해킹 이력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중앙선관위도 끼워가지고 뭐 과거에 부정선거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를 하면은 전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아 이때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유 자꾸 윤석열 정권 비판을 해서 미안한데 건설적인 비판하시는 아니 이게 건설적인 겁니다. 건설적인 그 윤석열 대통령 옆에 참모들이 다 검사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책으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검사는 뭡니까? 사건이 딱 터지고 나면은 그걸 뒷조사하는 그 속된 말로 사냥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통찰력 갖고서 이거 가자. 이거 하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야, 성상훈 대표님 방송하니까 지금 해킹이 막 들어온다. 아, 그래요? BJ 톨 방송이 지금 이제 해킹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제가 차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계정으로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제가 방송만 하면은 생방송을 못 합니다. 다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녹화만 했는데 그래도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잠수를 탔어요. 잠수를 타고 그 최수영 공작관하고 민간 국정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민간 국정원이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도메인이 kcia.kr입니다. kcia.kr. 요거죠? 네, 맞아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공동대표 성상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뭘 하냐면 그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4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대한역사문화원에다가 돈을 주고 지금 아직 4천을 다 못 주고 한 1,100만 원 더 줘야 되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젊었을 때부터 이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독립운동 하시고 대한민국 건국하고 6.25 치르고 하야 하는 그 시점까지 거의 한 70년을 그 교육방송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우리는 무료로 우리 돈으로 만든 게 아니고 국민들 만 원씩 낸 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제작권은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거를 하는데 그게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김구가 상해 임장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김구가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고 거기서 초대 주석이 됩니다. 주석이라 하면은 소비에트 체제로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어요. 박헌영이 뭐 이런 애들하고 그런 애들이 그 소련의 지시를 받고 레닌의 지시를 받고 민족주의자들을 제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고 탄핵시키고 이제 소비에트 체제의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좌파들이 자꾸 내각 책임제 하는 게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고 김구를 띄우는 게 김구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고 초대 주석이 되는데 주석이라면 김일성 주석, 모택동 주석 공산주의 체제의 그 최고 지도자를 주석이라 하거든. 그리고 김구가 나중에 1948년 4월 19일 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북한에 넘어가잖아요.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4월 30일 날 그 서명을 합니다. 외국 군대에 물러가라. 그 서명하고 1년 있다가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요. 그러고 1년이 그러니까 1948년 4월 19일 날
북한 넘어가가지고 연석회의 참석하고 그리고 나중에 1년 있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1년 있다가 1950년 6월 달에 6.25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구를 띄우는 거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고 김구가 대한민국의 이 건국을 또 반대하고 부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구를 띄우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이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네. 다 들어있으니까 저희가 비밀공작 사업으로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금을 대한역사문화원에 보내니까 대한역사문화원에서는 6.25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또 네. 6.25 참전 용사들한테 주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그 기적의 시작 그 영화 지금 다큐 나왔죠. 시사회도 하고 지금 매주 토요일 6시인가 6시 반에 어디서 하냐면은 저 종로 3가 낙원 상가 4층에서 허리우드 극장에서 해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6시 반. 가서 꼭 보십시오. 그런 영화가 나오는 게 그게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 국정원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지시해가지고 야 공작 자금 갖고 이런 거 만들어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참모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대가 뭐 앞에 보면 기역, 시옷, 디귿 있잖아요. 기역, 시옷, 디귿이 국립서울대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계집술 돈이야. 계집술 돈. 그러니까 뭐 여자, 술, 돈, 권력이 취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들이 너 서울대 가가 출세하라고 가르쳤지 네.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걔들이 짐승이 괴물이 된 거예요. 괴물.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이 자녀들한테 역사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녀들이 괴물이 돼가지고 부모님의 감사하고 고마움 이런 거를 잊어버리고 나라 팔아먹고 돈 몇 푼 준다 하면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죄 있게 만들고 서류 조작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서울법대 나온 애들이 판검사들이 그게 역사를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죠? 이승만 대통령 강의를 예. 지금 굉장히 예. 연구를 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은 예. 좌파들이 그동안 씌워놓은 어떤 예. 프레임 때문에 예. 언급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지금 분위기인데 예. 성상훈 대표께서는 예. 이승만 대통령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예. 우리가 좌파들이 이게 정신병인 게 제가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면 또 혐오 발언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맞아요. 예. 좌파는 정신병이네. 예. 예. 그 아마 저 광고비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저기 저 후원 여기 김 달러 연 여기 후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게 뭐냐면요 개인의 자유가 들어있잖아요. 그 좌파들이 말하는 뭐 그 안에서도 저기 예. 서울 광장에서도 뭐 김일성 만세를 외칠 자유가 있다 뭐 그러는데 예. 그 개인의 자유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갖고 와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개인의 자유를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였지만은 여기를 기독교 국가라고 헌법에 못 박지 않고 네. 종교의 자유를 집어넣은 겁니다.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근로의 자유 그런 자유를 집어넣는 게 이게 사실은 그 자유가 없으면요 이게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 독재로 흘러갑니다. 100% 독재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입국론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기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대못을 박아버리면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불교나 유교를 탄압을 하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야, 너 불교 신자지, 유교 신자지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처벌하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독재로 흘러가고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자유를 집어넣었다는 상당히 이거는 위대한 이 일입니다. 예. 지금까지 쭉 이제 성상훈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예. 결국 대한민국이 무너졌던 대한민국,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나면서 굉장히 무너졌는데 이걸 갖다가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졌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잘해주길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는데 예. 좀 우리의 어떤 그 자유파 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속도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가리는 그런 뿌락치들이
좀 문제된다. 그게 불확실들이 많은 거죠. 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정치는 사람 싸움입니다. 사람 예. 싸움은 참모 싸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자유민주당의 사무차장도 하고, 네. 대변인도 하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권력이 없어도, 저희가 권력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현수막 걸고, 신문 광고를 돌리고, 뭐 하면서, 문재인도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이 문재인 관련 수사가 진행되게끔 그렇게 압력을 넣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우리 고영주 대표 혼자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옆에 수없이 많은 이 애국 전사들, 이 전사들이 다 숨어가지고 자기 그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네.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옆에 그런 애국 전사들이 있다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진 않죠. 각하, 아니, 왜냐면, 우리 당에서는 어차피 뭐 고영주 대표가 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영주 대표한테 뭐 잘 보여가지고, 네. 뭐 한 자리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다 나라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고영주 대표한테 쓴소리, 바른 소리 그대로 하거나 이러면 네. 안 됩니다. 네. 여기 뭐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데, 이래가지고, 네. 젊은 사람들 많이 끌어들여야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검찰총장까지 하고 하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조금, 그런 걸 못 하시는 거죠. 인사, 네. 결국은 인사인데, 인사가 만사라고 네. 해서, 지금 현재 좌파들하고 실체를 분명히 알고, 역사를 분명히 알고, 그들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포진해 예. 있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도 지켜줄 수 있고 예. 더 잘할 수 있고 예.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매우 안타까운데 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서울대 출신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세상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책으로 세상은 왜냐면 세상이 무슨 책으로 됩니까? 운전면허 책으로 배우면 사고 나지. 그냥 현실하고 그 실전에서 막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자기들 딴에 일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좌절하고 하는데 서울대 출신들은 많이 쓰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무원들 중에도 서울대 안 나온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지방대 나오고 뭐 성균관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이씨 나는 뭐 서울대 안 나와서 이 정권에서 열심히 해도 진급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업이에요, 태업.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게 대통령이 안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지도자, 저도 뭐 개인 기업을 좀 하고 했지만은 끊임없이 이 조직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리더의 덕목입니다. 이 동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경영이. 서울대도 집어넣고 부산대도 집어넣고 전남대도 집어넣고 연고대 무슨 성균관대 각자 각 분야의 최고의 서울대 안 나와도 최고의 전문가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쭉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능해도 멍청해도 서울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장관 안 치니까 이상민 장관 보세요.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전남대는 좀 빼면 안 돼요? 전남대는? 아니 그 중에도 뭐 애국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담이고요. 자 지금 민주노총, 예. 민주노총과 정의당 그리고 뭐 또 무슨 당이 하여튼 민중당, 예. 녹색당, 예. 노동당, 예. 사회변형노동자당 뭐 별게 다 있네. 이 자들이 다 지금 내년 총선에서 연합 당을 구성을 해서 내년 총선에 대비를 하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예. 서울대 출신들, 뭐 검사 출신들이 똑똑하지가 않다고 하는 게 지금은 융복합 사회입니다. 예.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이브리드 전쟁. 적과 피하 식별이 구분이 안 되고 어디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상대방의 정권을 뭐 부정선거로 전복시킨다든지 미사일로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이브리드 전쟁을 할 것 같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도 예. 아이고 예. 손님들 많이 오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오셨네. 예. 갑자기 오셨구나. 아이고 들어오셔도 돼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들어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들어주십시오. 제 유튜브 촬영하는데 괜찮아요. 예. 예. 제가 카페에서 하다 보니까 손님들을 네.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예, 편하게. 괜찮습니다. 예, 예. 편하게. 예. 오히려 저희가 불편하게 할까봐 제가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 하는 얘기는 그냥 귀를 닫아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냥 막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 하는 얘기니까. 예. 예. 어쨌든 간에, 예. 그 서울대 출신들을 많이 넣으니까 이게 생활의 꼼수가 안 나오는 거지. 속된 말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쪽에다가 자기 서울대 출신 검사들 중에도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을 이쪽으로 그 국민의힘에서 탈당시키가 일로 보내가지고 그 자유민주당을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여기를 그 통진당처럼 치고 빠지고 싸우게끔 국회에 입성시켜가지고 싸우게끔 그래 만드는 공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 공작 대 정치 공작, 북한, 중국이 한국의 뭐 통진당이나 이런 애들 앞세워가 정치 공작하는데 왜 서울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정치 공작을 그러니까 못해? 이런 진짜 막가파식에 하는 이런 애들하고 싸우려면은 이런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죠? 필요하다. 그 자유민주당을 저기 뭐 한두 석 만들든지 아니면 뭐 정의당 이상으로 한 7석 뭐 이래가지고 3당으로 만들어버려. 국민의힘에서 몇 명 빼가지고. 그러면은 자유민주당이 돌아다니면 다 두드려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쟁하는 그지?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검사들이 내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네. 저가 폼 잡고 뭐 넥타이 메고 이렇게 행동을 수사하고 평소에 폼 잡고 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가 하는데 네. 아닙니다. 그 국정원 요원들이 그 손에 피 묻히고 험한 일을 하고 다니고 경찰이 밑바닥 돌면서 험한 일을 하고 범죄자들을 잡아오고 하니까는 검찰이 네. 편안하게 양복 입고 가음 지르고 으쌰으쌰 하는 거지. 그런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검찰이 힘을 못 써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권을 보장받고 싶고 자기 퇴임 이후를 보장받고 싶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아니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자유민주당에다가 아스팔트 전서도 몇 명 보내가지고 네. 이 당을 갖다가 제1당으로 키워버리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씨발 대가리는 샘플로 달고 다니니까. 아니 싱싱한 새끼. 자유민주당이라고 너무 또 자유민주당을 하시면은 저 그렇고 아니 그럼 내가 이거 자유민주당 돈 좀 당원 가입 좀 하시고 돈 좀 많이 자, 지금 속보로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드디어 임명 동의 보고서가 채택됐다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이상 그걸 못하는가 봐요. 아니 왜냐면 이제 거부를 못하는가 봐. 왜냐면 지금 다 잡혀가게 생겼거든. 다 잡혀간다고? 선거 전에 한 100명 가까이 잡혀가게 생겼거든. 선거 전에? 네. 제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 오는데 예. 그런 날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려고 하는데 예. 그거는 그거와 별개로 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공작을 할 필요가 있다. 해야 돼. 공작 대 공작으로 가는 거예요. 공작 대 공작 해야 돼. 계속 할 때마다 네. 머리는 밥 먹을 됐으나 이 새끼들 하고 욕을 하는데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아니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는 대표님 거예요. 말씀으로는 총선 전에 더불어민주당에는 그 범죄 저지른 놈들이 많으니까 한 네. 100명 중은 깜빵 갈 거다. 100명이면 한번 잡혀가요. 잡혀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진짜 마음에 드네. 100명이면 잡혀가는데 예, 진짜 마음에 드네. 저는 방송할 때 욕 많이 합니다. 예. 저도 방송할 때 너무 많이 해요. 오늘은 카페라서 좀. 예. 자, 그러면 오늘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리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이제 네. 시청률도 올라가고. 2012년부터 예. 아스팔트 활동을 하셨어요? 예. 어쩌다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아스팔트 활동하시는지. 그때가 내가 민주통합당이지 통합민주당이잖아. 걔들이 네. 민주주의 세력인 줄 알았죠. 속았지. 내가 통진당? 아니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인가? 통합민주당인가? 맞아요. 뭐 무슨 네. 민주당 옛날 통합민주당. 한명숙이 있을 때. 네, 통합민주당. 내가 거기 네. 그 당원도 가입하고 있는데 그럼 가서 보니 이야기 들어보면 이상해. 네. 이 새끼들 아니 간첩 같아 하는 거 예. 하는지 보면.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그 전에 무슨 신한국당인가 한나라당인가 자유한국당인가 하도 이름 많이 바꾸니 그냥 걔들이 또 진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인가 하고 해봤는데 얘들 둘 다 기득권이야 기득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런 거 관심 없고 자기 기득권 챙기는 거야 둘 다. 야, 나는 왜 좌절했죠. 난 정치가 그때는 여당 야당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속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미디어 워치 연희재 밑에 기자도 하고 2014년에 이제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고 창간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공안 관련 기사도 많이 쓰고 뭐 종북 주사파 취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사를 한 달에 1년에 한 1000개 정도 썼거든요. 한 7년 하니까 한 7000개 썼더라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쓴 게 돈이 없어가지고 기자를 채용 못하니까 제가 다 쓴 거예요. 힘들어 뒤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빠꼼이가 된 거죠. 방위산업도 빠꼼이가 된 거, 국제정세도 빠꼼이가 된 거, 논문도 많이 봤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예. 거의 뭐 2018년에는 예. 광화문에서 반중 콘서트 이게 예. 반중을 많이 하셨네요. 예. 예. 아니 딱 보니까 예, 예. 야 북한 뒤에 이게 중국이야. 예. 우리를 이게 저기 우리 종북 주사파 외치는데 종북 주사파 찾기를 외치는데 종북 주사파의 뒤에 돈 대주고 이 실제 엄마 역할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을 죽이면은 그러면 북한이 무너지고 한국 종북 주사파가 무너지겠더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반중 콘서트 2번 하고 반중 토크쇼도 1번 하고 네. 반중 국제 세미나도 하고 저기 또 유치장에도 한번 갔다 오고 예. 유치장에도 왔다고. 유치장에 왜 갔어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네. 고소를 해가지고 서울로 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제 저기 그거를 이제 고소가 들어왔는데 서울로 이송하라고 하고 이송 안 해줘. 그러고 뭐 가니까 이미 딱 구속시키려고 뭐 네. 서류를 거의 한 900페이지를 쌓아놨더라고. 무슨 내가 방송에서 평택에서 전염병 걸려가지고 누구 한 명 죽었어요. 중국인이 네. 보건소에 줄 서 있다가 야, 보건소에 검사 받으러 갔다가 코땡땡 검사 받으러 갔다가 죽었으면 이거는 코땡땡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음성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냐. 그 이야기 했는데 평택에서 저기 고발하고 뭐 죽은 중국인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하고 뭐 그랬네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예. 가결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김명수 체제가 없어지겠죠. 체제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예. 내년 2월이거든요, 그게. 예. 이 더불어민주당도 원래는 최대한 임명을 안 시키다가 예. 누구냐? 김선수. 예. 김선수가 이제 이사를 하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안철상. 예. 안철상이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버렸거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야 이거 괜히 또 부결시켜봐야 내년 총선에서 여론 나빠지겠다. 어차피 인사권을 행사를 못하게 될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임명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래 어쨌든 간에 예. 좋은 현상들이 있겠죠. 좋은 현상이지. 예, 아주 조희대가 대법원장 임명됐다는 거는 아주 큰 진짜. 근데 그것도 뭐 가봐야 하는 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법조계가 이 정부 주사파에 넘어간 게 아니라 중국에 넘어갔어요. 중국이 넘어갔다. 서울대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시진핑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학생들이 들고 올라야 됩니다. 이승만, 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동상 하나 없는데 6.25 때 우리를 298만 명이 중공군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수계가 시진핑인데 시진핑 기념관이 있다고? 그러면 서울대 저기 대학생들이 들고 올라야 되고 총장 교수들이 들고 올라야 돼요. 근데 안 일어나. 그러니까 나는 그게 오히려 더 진짜 그러니까 심각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나누는 기준이 역사를 아느냐 모르냐 역사적 그런 인지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건데 서울대 나와도 저기 역사를 모르면 짐승 새끼지. 서울대 총장도 짐승이고 서울대 교수들 학생들 쪽팔린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놈들이 다 서울법대 나오고 해가지고 검사 판사하고 뭐 대법관 되고 청와대 대통령실에 지금 참모로 가 있고 하니까 역사적 정통성이 뿌리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반성해야 되는 게 서울법대 나오고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자존심이 있지 어디 뭐 5.18 거기 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여순 사건을 갖다가 그걸 또 민주화 운동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둔갑시켰다고. 그리고 옛날에 제주 4.3을 그거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킨 게 누구예요? 그게 원희룡이 아닙니까? 제주지사 할 때. 그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대법관도 잘할지 못할지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계속 압력을 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제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예. 못했고 예. 왜곡된 역사를 예. 뭐 대통령이든 예. 그리고 뭐 장관이든 예. 그리고 또 뭐 지사든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들이 보수 쪽에서 예. 또 이렇게 좀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 좀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바로 하고 예. 바로 잡아서 대한민국의 정통 어떤 보수의 그죠? 그런 걸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은 되게 잘하세요. 그 이번에 영국 찰스 국왕하고 이야기할 때도 스코틀랜드의 그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 말기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그 한글 성경을 배포하고 예, 예. 뭐 이런 이야기들 역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미국의 또 선교사들이 네. 우리나라 저 독립에 도움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연설 비서관은 누군지 모르지만 똑똑한 사람을 둔 거예요. 예. 대통령도 읽어보고 그 자기가 이해를 하고 배우는 거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참모들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강제로 야, 너 역사 교육 배워 해가지고 대통령실 참모들 잡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역사 강의를 공부를 시키든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판검사 임용되는 애들 역사 강의를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내가 그 죽은 중국인의 뭐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검찰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경찰에 가가지고는 수갑 찾지만은 검찰에 가가지고 이제 그 수사를 받으면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왜 들어가 있는지 역사적 배경을 쭉 설명해 줬어요. 근데 검사도 처음 들어보는 눈치인 것 같고 검찰 수사관도 처음 들어보는 눈치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자괴감이 들어. 야, 이런 멍청한 새끼들이, 저 나라 역사도 모르는 새끼들이 검찰이라고, 서울법대 나오고 했다고, 판검사, 법복 입고 이렇게 폼을 잡아? 야, 이런 놈들이 재판한다고? 이런 놈들이 검사야? 그때 문재인 때죠. 문재인 때죠. 언론의 자유가 뭔지를 몰라. 그게 왜 소중한지를 몰라요.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거를 언론사 대표를 갖다가 구속영장을 치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여기가 북한이냐. 내가, 그, 1심 공판 때도 검사한테 여기가 북한이냐, 중국이냐. 당신 그 상관, 그때 김명수였습니까? 김명수였습니까? 김명수고 추미애였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인데 추미애였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중국 공산당 그 전당대 그 국제 공산당 회의 가가지고 충성 맹세 한 거 온 거 아니야. 예. 당신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 앞제비가 된 거 알고 있냐? 안 쪽팔리냐? 안 쪽팔리냐? 재판장에서 내가 가음 질렀지. 가음 질렀습니까? 검사한테 한 5분을 가음 질르니까 그 여자 검사한테 부들부들 떨더라고. 째려보면 짤 건데. 어차피 정치 재판인데. 근데 그 판사한테도 안 부끄럽냐? 제대로 좀 똑바로 해라. 이게 정치 재판이지. 내를 구속을 시켜 상관없고 사형을 때려도 상관없는데 안 쪽팔리냐? 안 부끄럽냐? 똑바로 해라. 가음을 질렀지 판사한테. 어차피 정치 재판인데. 그리고 아니, 판사한테도 그렇게 하면 판사한테도 가면 그랬지 뭐. 개심죄에 걸릴 텐데. 개심죄는 걸면 그런 거지 뭐. 야. 아니 왜냐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언론사 대표였어요. 협성회보다 이제 주필하셨고 제국신문 뭐 이런 신문 언론사 신문사도 참관하시고 대표 그 언론사 발행인이었다고. 그 이 나라는 언론인이 만든 나라예요. 그런데 언론인이 야, 언론의 자유가 무슨 검사, 판사 따위가 이거 언론의 자유도 모르고 이런 무식한 새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법복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러면 언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 하고 똑바로 해 이 새끼들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당연한 거죠. 아우, 예. 시원시원하시고 예,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되셨으니까 이제 곧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실 텐데 오늘 성상훈 대표님께서 그동안 김명수 체제일 때 문재인 정권 체제일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당하셨던 거 이것에 대해서 좀 꼭 좀 아시고 이제 판사들도 곳곳에 판사들도 이 뿌락지 새끼들이 많으니까 역사 공부를 시켜서 판사들도 좀 이제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로잡았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판검사들이 역사를 모르는데 이런 애들 월급 주려고 세금 냈나 싶으니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자괴감 들더라.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종처럼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크게 가음 지르시면 됩니다. JTBC 9시 뉴스룸을 통해서 지금 뭐 대표님이 주장하는 건 모두 가짜다. 이렇게. 우리가 그때 2018년에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 그 대북 송금했다고 하니까 JTBC 뉴스룸에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 들어가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진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JTBC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지. 그래서 JTBC 지금 적자 나서 지금 그러니까요. 조정하잖아요. JTBC 그러니까 네, 성상훈의 저주에 걸렸다. 성상훈. 그러니까 이게요. 네. 저는 뭐 내가 2018년부터 교회를 갔어요. 네. 그 나라는 망했는데 이대로가 망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방송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 뭐 주변 아는 목사님들은 야 기도하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살려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믿자가 문제니까 돈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내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게 있어. 아모스라는 게 있는데 의인은 악인이라 이야기하고 의인의 머리를 짓밟고 잡아 가두던 다마색 둘의 남녀다 북이스라엘들 8개국가를 하나님이 불로 진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거기 진도 8의 지진이 일어났다 하더라고. 다 불탔대.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언론인들 참말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이자들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근데 계속 그 이야기를 했거든. 맞아, 지옥의 불구덩이. 그러니까 JTBC가 지금 적자나가 다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선동단 그 김만배 신앙님 그죠? 그 뉴스 다 봐도 다 다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작살나고. 걔들이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MBC 좀 지옥의 불구덩이 집어넣어야 돼. MBC도 지금 적자하면 몇천원 났다면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총선 공약이 자유민주당 총선 공약이 뭐냐면 네. 아니,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 23개 공약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네. 그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서 자유민주당 총선 공약이라고 치면은 23개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내년에 일당이 되면은 그 저기 연합뉴스 민영화, 야 저 MBC 민영화, 네. KBS 민영화, 네. 야 그 뭐 저 민영화 시켜 다 민영화 시켜. 네. 이것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빨갱이짓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전부 민영화. 민영화 하면요 그런 허튼 짓 못합니다. 왜냐면 시청률이 바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바른 소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다 민영화 시키면 돼. 자, 지금 오늘의 성상훈 대표가 있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또 중국 문제인데 이 성상훈 대표께서 기자 생활 하시면서 또 언론사 대표를 하시면서 진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이 중국 문제가 뭐 여야를 다 통틀어서 중국 자금 이렇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있어요, 그죠? 중국 상황이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떻길래 이 중국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지. 지금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의힘 지금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업무 교류 협약 MOU를 맺었습니다. 그건 저기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던데? 그거는 2019년 그러니까 10년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맺었고 2009년에 중국 공산당과 MOU를 맺으면서 근데 MOU 내용을 원희룡이 블로그에서 내가 캡처 따가지고 보니까 거기 보면 매년 다시 합의를 하게 돼서 매년 재점검하게 돼 있고 거기에 뭐 쭉 나와 있는데 그대로 하면은 한미동맹이 파기가 되든지 무력화가 돼요. 그리고 그거를 MOU를 파기하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파기를 해요. 이건 노예계약서입니다.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둘 중에 하나가 싫으면 싫다고 파기하자고 하면은 통보하고 1년 있다가 자동 파기인데 어떻게 중국 공산당하고 그 합의한 게 파기할 때도 그 합의를 해야 됩니까? 그 사이에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술 먹고 뭐 여자 돈 다 오염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 8월 15일 날 중국 공산당이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면 탄핵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새누리당의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 하야라고 몰려가가지고 삿대질하고 그 짓을 했다고. 나쁜 새끼들. 그러고 나가지고 대통령이 거부하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손잡고서 문재인 쪽하고 손잡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 쪽보다는 북한이었어요. 친북, 종북이지. 그 종북 세력하고 손잡고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새누리당은 중국 공산당 일중대였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저 북한 일중대였고 남조선 지부였고 그러니까 공산당 짝짝꿍 해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겁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하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엄마 칼로 찌르면 그게 보수입니까? 패륜이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그 탄핵을 시키면 그 패륜이에요. 그 권성동이가 여기 울면서 박근혜 파면시켜달라고 했다고. 울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쟤들이 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몰아내려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 지금 제2의 또 사기 탄핵을 하려고 탄핵을 하든지 출당을 시키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친미 반중을 하면서 지금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문에서 선언 그 합의 서명한 거는 그거는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거고 북한을 흡수통일하면은 중국이 무너져요.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올라가면은 중국은 북경에서 다 이제 포위되는 거지. 수도를 내륙으로 옮겨야 돼. 그래야 되면 수도 내륙으로 옮기면요. 고구려가 왜 망했냐면은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로 옮기면서 국내성 파벌하고 군벌하고 그 평양성 군벌이 내전이 오래 장기간 갔다고. 그래서 국력이 소진이 돼가지고 작살난 거거든. 그 중국도 무너진다고.
지금 그거를 설명했고 이번에 영국에 그래서 가가지고 한미일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그만큼 그 무서운 거예요. 그게 중국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 사실은 말은 좋아 북한인데 중국이잖아. 중국 쪽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영국 국왕하고 이번에 가가지고 만찬하고 뭐 6.25 때 참전 용사들 어쩌고저쩌고 한 게 그게 뭐예요? 6.25 때 장진호 전투가 그 영국군, 한국군 저기 미군이 밀고 올라갔을 때 중공군이 밀고 내려온 거거든. 중공군하고 영국군, 한국군, 미군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말은 좋아 유엔군이라 하지만은 최초로 중공군과 미군이 붙었던 전투.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6.25를 다시 언급했다는 거는 지금 영국이 지금 저기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은 홍콩 문제를 가지고 50년 동안 일국 양제를 하기로 서명을 하고 합의를 했는데 20년 지나니까 얘들이 파기했지 않습니까? 영국 왕실, 영국 국왕을 이걸 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죽이고 싶은데 지금 자기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저기 너무 지구 반대편에 있어. 그러니까 한국한테 돈 영국계 자금 밀어주고 군사 기술 밀어주고 해가지고 중국 죽이는데 앞장을 세운다고. 네. 그러니까 영국의 핵 기술, 핵 잠수함 기술, 뭐 첨단 우주 기술 뭐 이런 게 한국에 무제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영국하고 이번에 뭘 맺냐면은 방산 MOU 네. 무기를 공동으로 만들어가 수출하자 이거를 맺었어요. 영국이 기술되고 한국이 만들어가지고 그 영연방 56개 국가에 수출하자 이거거든. 네. 그래 되면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무한 군비 경쟁을 하는데 네. 영국, 미국 그리고 유대계 자금이 돈 대주고 기술 대주고 한국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저기 북한을 흡수시키고 흡수 통일시키고 그러니까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지금 저 군비 경쟁해가지고 중국을 찢어버려 발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 있던 영국의 자금이 어디로 오냐면 부산으로 들어오고 상해에 있던 유대계 자금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부산으로 들어와요.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경제 수도, 물류, 금융허브, 이번에 갔다 오셨거든.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그 얘기 하셨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방향성은 제대로 잡은 게 맞아요.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참모들이 병신이라 가지고 참모들이 문제다. 못해서 그런 거지. 아 진짜 방금 말씀하신 거 부산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발전해야 된다. 네. 그래서 부산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지금 뭐 산업은행도 그렇고 예, 본사를 산업은행. 갖다가 다 부산으로 옮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 참모들이 그 방향은 제대로 보시고 등신이야 그런 거지. 참모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 참모를 바꿔야 돼. 참모를 바꿔야 된다. 왜냐면 지금 국제 정세가 중국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자금을 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의 그게 딥스테이트에 입역하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네. 메인 스트림인데 네. 거기서 중국에 투자하는 거 위험하다.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무디스에서 중국의 그 신용평가 등급을 떨어뜨렸어요. 중국에 돈 다 빠진다고. 네. 그리고 홍콩에서 무슨 뭐 펀드가 적정은 아니냐. 그건 뭐냐면 중국 돈 빼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옮기는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홍콩에 있었던 항만물류, 항공물류, 관광, 금융 기능이 부산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저기 상해는 주로 유대계 자금이 네. 투자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상해에 있던 항공물류, 항만물류, 금융, 관광 기능이 부산으로 들어와가지고 부산이 서울을 능가하는 동북아시아의 금융 허브, 항공물류, 항만물류 허브. 좋네. 예. 금융 허브 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일본의 경제력을 빨아먹어. 그리고 도쿄에 있었던 그런 기능들도 흡수를 해가지고 이 동북아시아의 이 부산뿐만 아니라 그 옆에 그 부산, 경남, 울산이 완전히 동북아시아 메가시티가 되는 거예요. 뉴욕 같은. 메가시티. 지금 2040년까지 전 세계 이 방산 규모가 한 4,000조 정도 돼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이게 돈이 뭐 많이 뭐 번다고 하는데 그거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해도 800조밖에 안 돼. 1,000조가 안 돼요. 방산이 4,000조야. 근데 지금 2030년경 되면 한국이 방산 세계 1등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지가 않다고 하거든. 그거는 그 해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4,000조 중에 뭐 단순 계산으로 2,000조만 먹는다 하더라. 아니 1,000조만 먹는다 하자. 네. 1,000조만 먹더라도 부산, 경남, 울산의 방산업체들한테 1,000조가 풀리는 겁니다. 와. 부산, 경남, 울산은 네. 빌딩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와. 인구가 2천만, 3천만 되고 네. 미국 애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부산, 경남, 울산에 부산에다가 엑소포를 유치하면서 네. 거기다가 부산 신항도 지금 1단계만 했는데 3단계까지 완성하고 거기다가 공항을 지어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지어가지고 런던이나 뉴욕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흡으로 만드는 그게 글로벌 큰 손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중동에서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또 싸우고 하는데 미국이 뒤에 도와주고 하니까 반서방 반유대 반미 이런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이번에 저기 사우디를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바보가 아니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했는데 참모들이 그 제대로 못한 거지. 저거는 이제 민간 회사 같으면 능지처참을 하는 건데, 저 정도 같으면 민간 회사 같으면 다 자른다고. 잘라버려야 돼. 네. 과감하게 잘라야 돼. 제가 볼 때 어쨌든 이게 곳곳에 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감시하기 위한 그 뿌락시 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걔들이 허위 정보 퍼뜨리고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이 장난을 치는데 대통령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야. 그리고 이번에 저기 사우디가 이 저기 엑스포를 하는데 사우디 전체를 바꾸기 위해 4천조를 투자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4천조를 한번 공사를 하면은 2030년까지 4천조를 투자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면 공사할 수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더운 데서 공사가 안 돼.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은 반미, 반서방 정서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어. 그리고 유럽은 다 망했어요. 지금 유럽은 지금 그 올해는 작년에 독일에서 400조의 에너지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러시아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뭐 3배, 4배, 5배 뛰니까 전기요금이 10배 이상 뛰니까 그거를 400조의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보조를 해줬다고, 보조를. 근데 올해부터는 보조가 안 돼. 그럼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이 10배가 뛰면은 전기요금 10만원 나오던 게 100만원 나오고 그 에너지 가격이 4배, 5배 뛰면은 한 달에 30만원 그 나오던 에너지 가격이 150, 200 나오면요 다 망하는 겁니다. 유럽은 이미 끝났고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이 경쟁하는데 일본은 그 IT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70년대, 60년대 만들었던 코볼이라는 그 시스템원을 쓴다는 거예요. 코볼. 이게 디자인이 안 되는 거야, 설계가. 그러니까 결국은 IT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10중 8구 먹으니까 돈이 사우디가 기분 좋다고 4천조 풀면은 그게 쓰리 쿠션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만들면 그게 전부 다 한국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한국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그 사우디 전체가 한국화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한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옆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나 뭐 이라크나 이란이나 옆에 보고 있다가 야 우리도 한국하고 하자. 제2의 중동품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동의 그런 나라들이 한국하고 이야기하면 논스톱 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 아프리카,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 또 한국 야 지하철 우리 한국 거 깔고 싶은데 고속철도 한국 거 깔고 싶은데 무기도 한국 거 사고 싶은데 그러면서 중동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부 다 한국화되고 그리고 반미 반서방이었던 중남미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의 돈은 한국으로 온다.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좋은 건지 실력이 좋은 건지 어쨌든 간에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운이 좋은 건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 운빨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뭐 좋은 여건이 됐는데 대통령은 제대로 방향성을 잡은 게 맞아요. 그런데 참모들이 등신이라서 그런 거지. 그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공 해체를 위해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는 양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진 우리 상해 임정의 임시헌장을 보면은 신임 일치로 중매 협응하여 신국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헌장 7장에 보면 신의 의사로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그래 돼 있는데 여기서 신이라 하면 조선 말기에 기독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G.O.D. G.O.D. 그 하나님 그 사상으로 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데 성경의 사상이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거죠. 그게 이게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간 게 그게 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짜장면에 독을 탈 거라 생각을 하면 짜장면을 시켜 먹겠습니까? 겁나서? 그리고 사과 한 박스에 10kg가 10만 원인데 8kg 넣고 10만 원이라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호 신뢰, 법치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것들이 성경의 기본 사상인데 그런 것들이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간 게 자유시장 경제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억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천부인권이라는데 그런 사상들이 이 저기 조선 말기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퍼지고 그 사상에 입각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그 한국 교회 핍박이라든지 뭐 독립정신이라든지 뭐 그런 책들을 쭉 쓰시고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게 기독교 국가고 개인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88 세계 올림픽을 하니까 악의 제국이었던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1999년 예. 우리가 1988년 올림픽을 했고 89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무너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북한 잔당들하고 중국 공산당인데 중국 공산당 지금 중국은 1성급 도시들만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고 아니 선전 뭐 저 광주 선전 저 홍콩 앞에 거기도 선전이 신천 심천이죠. 아니 그게 지금 예. 중국에 지금 항만 도시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예. 지금 식량이 없어가지고 돼지 사료를 먹는데 오. 급식에 돼지 사료를 넣는데 학교 급식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을 전부 건강검진을 시키는데 장기밀매를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염병 6개가 돈대요. 6개 살아가지고 병원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병원에 자리가 없는데 가도 약을 그 의료보험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약을 못 구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버티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 이 악의 세력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의 세력들을 막아내는 자유의 방파제가 뭐다? 이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의 그 건국 헌장을 상위 임장의 헌장을 보면은 신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신국건설의 귀한 기초가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 이런 거를 목사님들이 가르쳐야죠. 신학대학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친대. 대한민국의 신학대학에 거의 뭐 90% 이상이 좌경화돼가지고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A 뿔 받은 목사가 나오면은 그게 빨갱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이? 미국의 교회가 다 좌경화돼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목사들은 100% 빨갱이라더라고. 예. 신학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신학이. 그래낸 겁니다. 예. 신학 이야기하면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해체를 위해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그리고 또 차기 정권이 또 우리가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서 그죠? 우리 보수 자유파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버티면은 중공은 해체가 된다. 그죠? 자유우파 정권이 이 자꾸 우리가 버티면 되는 겁니다. 버티면 된다. 센 놈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아남는 놈이 센 거거든. 그냥 우리가 버티면 돼. 버티면 되는데 우리가 이 버티는 게 사실은 윤석열 정권 이미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 고영주 대표 이제 자유민주당 이 쪼매난 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모아가지고 현수막 저기 붙이고 저 신문 광고 내고 그러면서 여론이 선전선동하는 게 이게 잡힌 거예요. 지난번에 후쿠시마 무슨 오염 처리수 그거 가지고 뭐 핵폐수라고 할 때도 신문 광고 내고 전국에 다 붙여 몇백 그냥 700장 붙였어. 못 본 사람 없을 겁니다. 한 700장 붙였다고. 그런 걸 하면서 이 여론이 넘어가는 걸 막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이 책 고영주 대표 이 책 꼭 사서 안 사도 좋으니까 안 봐도 좋으니까 한 권씩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현수막 붙이려면 돈 많이 들어. 돈 벌어야 돼. 예, 오늘 정말 성상훈 대표님 굉장히 시원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기라고요. 왜냐면 오늘 원래는 자유민주당 당사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 자유민주당에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못해가지고 이게 카페로 왔는데 카페다 보니까 또 주변에 손님들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고 좋죠.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이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번 인사. 제가 국민 여러분, 네. 국정원이 무너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민간 국정원 만들어가지고 이 자유민주당 여기 만들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번 모시고 잘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것도 최수영 공작관하고 만들어가지고 또 잘 때려잡고 있습니다. 전국 추사파 때려잡고 친중 공산주의자들 때려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버티면. 그러니까 내년에 자유민주당이 국회에 들어가면요. 일단은 이중과세를 폐지하려고 이중과세, 종부세 폐지, 상속세 폐지, 양도세 폐지 그거 공약에 넣어놨어요. 우와. 신문에 다 전국 16개 신문에 다 네. 발표를 했는데 이게 조세 공산주의 한마디만 할게요. 예. 조세 공산주의가 뭐냐면요. 좌파들이 정권 잡으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올려요. 네. 세금을 올려가지고 그 세금이 오르면 뭐지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공공요금 올라가죠. 그러면 기업들이 떠나요. 기업들이 떠나고 그 가게가 무너지고 가정이 힘들어져. 그러면 뭐지 됩니까?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 보조금 타먹는 거지. 주권자인 국민의 소비 주권, 돈 쓸 자유를 뺏어가지고 이 정부 보조금 나눠주면서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조세 공산주의입니다. 세금을 높여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20%까지 낮추고 그리고 술값, 담배값, 가스값, 기름값 안에 있는 이중과세를 폐지를 해야 돼요. 담배값 4,500원 중에 2,800원 이상이 이중과세입니다. 그것만 없애도 담배값이 1,700원까지 내려간다고. 그게 우리 공약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당, 저희가 이게 계속 하는 게 자유민주당 해가 공약 SNS를 뿌리고 하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은 국민의힘이 눈치를 보고 따라와. 공약을 따라해. 상속세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은 없어. 그런데 떠들고 다니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게 오늘. 마치 그거네. 보통 보면은 항공모함 있잖아요. 그 항공모함은 예인선이 있어요. 그죠? 예인선이 조그만한 배가 항공모함을 끌고 가거든. 마치 그 예인선처럼 그죠?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 팬들이 그 자유민주당이 싫어도 자유민주당 공약 막 하고 떠들고 다니고 국민의힘에 그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카드 뉴스 그 뿌리고 하면은 걔들이 보고 쇼크 받아가지고 표 안 뺏기려고 따라온다니까. 우리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비밀공작입니다. 서로 시너지가 되게끔. 이런 게 비밀공작이죠. 비밀공작. 이런 비밀공작하니까 비밀공작 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은 요거 책을 사주시면은 저희가 그 돈으로 현수막 붙이고 열심히 비밀공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상훈 대표님 정말 유쾌 상쾌 통쾌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사이에는 현재 우리 보수 자유파 진영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쓴소리도 가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적인 어떤 비판, 잘 되자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희 문재인 쪽은 다 고발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잘 되라고 쓴소리만 하지 고발을 안 하죠.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열받으면 다 고발합니다. 그래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윤석열 정권이 잘 가야 돼. 문재인하고 이재명부터 먼저 처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해찬하고 먼저 처리해야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한미동맹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로 자꾸 도는 게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문재인이가 하도 개판을 쳐가지고 아니 우리 단골 집이 있잖아요. 단골 손님들이 있는데 그 앞전에 전임자가 개판 치고 가면은 그러면 후임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앞전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본의가 아니고 앞전에 그 이상한 또라이가 하나 와가지고 문재인이 또라이잖아요. 사고 치고 왔다가 죄송하다고 우리 다음에 좀 잘해봅시다 하고 그런 사과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면서 외교를 하는 게 그게 사과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잘해봅시다 하고 앞전에 사고 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고 근데 그걸 놀러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출장 가보시면요 고통스럽습니다. 의전 받고 폼 잡고 앉아있는 각 잡고 앉아있으려고 하는 게 그게 고역이라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영국 가서 마차 타고 의전 받고 한 거 좌파 새끼들은 그게 진짜 너무 힘든 거다 그게. 회전목마를 타야지 그게 놀러 가는 거지. 그 마차 타는 게 각 잡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게. 여러분
저기 그 대통령이 나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그렇게 이제 그리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한미일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가 있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한국에서 이걸 하겠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이거. 저게 뭐냐면 저 북한 흡수 통일하는 거 그 서명하러 온 겁니다. 네. 북한 흡수 통일하는 거 서명하고 서명하고. 중국 해체하는데 이제 해체하자. 그거 저기 서명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이 지금 인공위성 쏘았잖아요. 네. 북한이 인공위성 쏘았는데 그 미국이 봐줬다고. 인공위성 그 전에 전자파 공격해가지고 다 격추시켰는데 네. 봐준 거예요. 네. 왜 봐줬냐면은 북한이 뭐 인공위성 쏘니까 아이고 저기 우리도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자 해가 SM3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도 고체 연료 그 로켓 지금 발사하고 막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하고 한국이 우주 경쟁을 가는 거 우주 경쟁. 스타워즈 전쟁이죠. 네. 우주 경쟁을 가다 보면은 야 우리는 북한을 상대한다고 하지만 말은 중국이 똥줄 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돈이 없잖아요. 우주에다가 뭐 하려고 하면은 저기 허공에 돈 뿌리는 겁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100% 자기들 돈으로 기술력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나요? 반도체가 뭐고 지금 그 첨단 기술이 다 차단됐는데 근데 한국은 미국이 밀어주지 중국이 밀어주지 아니 저 영국이 밀어주지 미국이 밀어주지 하니까 기술 들어오지 돈 들어오지 하니까 막 쏴. 말은 뭐 북한 미사일 북한하고 인공위성 뭐 경쟁하자 하면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중국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냐면 옛날에 스타워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계속 우주에다가 자꾸 뭐 위성 쏘고 하니까는 소련이 그 같이 위성 쏘다가 가랭이가 찢어져가지고 망한 것처럼 그거는 그거대로 해가지고 가랭이 째가지고 망하게 하고 그 지금 중국에 있는 자금을 다 빼고 그래가지고 무너지게 하고 반도체 장비들 못 들어가게 틀어막고 그 작업하고 내년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 해체하면은 어디는 누가 뜯어먹고 아니 닭 한 마리 잡으면은 대가리는 누가 먹고 다리는 누가 먹고 그거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 합의하러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방향은 정말 방향을 짜지. 하여튼 저분이 하여튼 방향을 잘 잡는데 참들이. 여러분 참모들이 그 등신하죠. 그러니까 자유민주당이 1당이 되면은 우리가 화끈하게 밀어주지. 자, 고영주 변호사님, 여러분들 고영주 변호사께서 집도 파셨답니다. 집 팔았습니다. 집 팔아가지고 현수막 걸고 있으니까. 집 팔았어 지금. 이제 뭐 현수막 걸 돈 떨어지면 차도 파시겠지. 아유, 고영주 변호사님 이제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런 분이 대통령 차기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겁니다. 이념은 확실한 분이니까. 이념 확실하네. 예. 자, 그 옆에 하여튼 칼제비들이 많아요. 칼제비들. 그 옆에 성상훈부터 시작해서 뭐 최수영 뭐 이런 사람들 뭐 저기 험한 사람들 많으니까. 험한 사람들. 저희가 알아서 이 돼지 모가지는 확실하게 따겠습니다. 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잔치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오늘 성상훈 대표님과 방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죠. 중공 해체를 위해 태어난 나라. 이야, 대한민국. 시청률 좀 왔습니까? 예?